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네, 정치권의 시선은 모레 예정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 그리고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 24일 차인 어제 이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단식을 하루 더 이어가면서 일각에선 제1야당 대표로서 결기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있고, 반면에는 전혀 성과가 없는 좀 빈손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 의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얻은 것이 없는 단식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단식을 시작할 때 내세운 명분이 내각 총사퇴라거나 그 전면 국정쇄신 이런 것들이어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요구 조건이었는데 실질적인 명분은 체포동의안 부결 또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 그리고 당내 갈등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명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호소하는 SNS 메시지를 내면서 자신의 말바꾸기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명분이 없는 단식이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함으로써 결국 전혀 그 갈등도 봉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해서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간 단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얻은 게 없다. 오히려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갈등을 더 조장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애초에 시작부터 이제 명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의 집권 여당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명분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 명분은 무엇이냐? 너무 많아서 제가 열거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국민적인 저항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외압, 수사에 대한 외압에 대한 국민적인 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홍범도 장군 관련한 이념 논쟁, 그리고 굴욕 외교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왜 야당은 싸우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냐라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사실 단식했다고 저는 봤어요. 여러 차례 가서 뵀는데요. 딱 일주일 전에, 지금보다 일주일 전에 봤을 때도 사실 생사가 위험할 만큼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본 것이 있죠. 바로 민주주의의 실종, 협치의 실종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야당 대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한 단식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인간 인격을 실종할 만큼 조롱을 했던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아무리 좋든 싫든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요. 그러면 여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협치라고 하는 이런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적어도 걱정은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걱정. 근데 시작하자마자 단식 쇼니, 무슨 웰빙 단식이라는 이런 조롱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인한 게 있죠. 인격이 실종했다. 정치가 실종했다라는 것을 이번 단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앞서 의료진과 협의를 통해서 일시적인 외부 일정은 소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영장심사에 지금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회복 치료 중이어서 건강 상태가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일에 예정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기일 연기를 요청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2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로 사실 단식도 중단이 된 것이거든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단식 중단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장실질 심사는 대표가 실제로 갈 거다. 어디서는 변호사만 갈 거다. 아니면은 서면으로만 제출할 거다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아마도 대표의 의지도 본인이 직접 가서 출석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갈 거다가 무게가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의료진에서 치료를 뭐 권고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기일이 미뤄지면 뭐 다음 달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변호인만 참여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통상 재판부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변경 신청을 하면 1회 정도는 연기를 해줍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임세은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을 중단한 이유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중단한 것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서 그 기일을 변경을 한다면 휴일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추석이 넘어갈 것이라서 그게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특별히 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예정대로 출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누워서 심사에 응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심사에 응한 경우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에 그 장문의 부결 SNS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면은 실질 심사에도 충분히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뭐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상당히 한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우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제1야당 대표가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 역사에서도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새롭게 꾸려지는 원내 지도부의 역할이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관심이 쏠릴 거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옥중에서 공천권을 행사를 한다고 하면 비명계의 또 그 비명계와 갈등이 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정치 보복이라든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것들 때문에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여당도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렇지만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혐의 사실이 없다거나 무죄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재판도 진행될 것입니다. 예, 발부 기각에 따른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무리한 수사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인데요. 무리한 수사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리하게 야당 그 본인과 이렇게 함께 경쟁했던 경쟁자를 이런 식으로까지 무리하게 탄압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고요. 보통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각각에 있는 그 고발이나 이런 것 고소를 다 취하하는 등의 이런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그 경쟁자였던 사람을 무리하게 그것도 특수부 수사를 1년 반 넘게 이렇게 먼질 털기식으로 탈탈탈 털었던 경험이 역사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네스북이냐? 예를 들어 그 정상회담을 많이 한 기네스북 등재하셨다고 하는데요. 다른 기네스북을 등재하실 수 있어요. 뭐냐?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 그리고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영장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 아닙니까? 상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그다음에 사안의 심각성 이것인데요. 일단은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제1야당의 대표이고 지금 우리가 24시간 어디에 계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고요. 증거 인멸 같은 경우에는 300여 차례 넘는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가질 만큼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보고 그럼 사안의 심각성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백현동 관련해서 얘기가 이제 백현동과 쌍방울 이 두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백현동 같은 경우는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24차례나 공문을 보낼 만큼의 여러 가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충분한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시작이
변호사비 대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송금에 따로 바뀝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 모두가 납득이 안 된다. 게다가 야당의 대표를 초유의 사태로 구속한다? 이 모든 걸 다 반박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문제가 좀 너무나 정치 보복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반면에 이제 민주당 내용에 거리를 둔 채 대야 공격은 좀 자제하면서 민생 행보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안이 가결이 됐을 때도 김기현 대표가 의원들을 향해서 언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고 또 윤재호 원내대표도 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총선을 앞두고 과연 당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런 계산이 분주한 상황이지만 일단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유불리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네,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그 민주당의 그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검찰과 법원의 영역인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권력형 개인 비리로 인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지금 당장 본회의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투표도 못하게 된 거고 예. 중요한 법안들 특히 뭐 머그샷 공개법이나 보호출산제 같은 법안들이 지금 그 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연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영장 발부, 기각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에 예.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보여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코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예. 선거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차근차근 총선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쪽 당이든 새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느냐, 얼마만큼 각인을 시키느냐, 얼마만큼 먼저 각인을 시키느냐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언행을 조심을 하고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가 충돌의 연속이었는데 한편 이 법무부와 이 친명계 간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를 검찰이 지정했다고 하자 법무부는 즉각 반발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며 주장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김의겸 의원이 그러니까 추측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 이제 동기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믿습니다.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인연 때문에 판사를 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의원으로서 이런 혹시나 그렇게 친한 분인데 이분을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그냥 의문을 제기를 한 것 수준으로 저희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정치적인 수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의심을 할 만큼의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영역을 이제 저는 봤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께서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법무부나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의겸 의원이 개인의 좀 의문을 제기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김의겸
위원의 발언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 대변인까지 하셨다는 분이 이렇게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김의겸 의원은 예전에 청남동 술자리 의혹 또 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뭐 카더라, 뭐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일인가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김의겸 의원 내 가벼운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 불신 이런 것도 심화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경솔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의 이 가짜뉴스 공방이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니었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해당 판사는 대학 동기도 아니고 뭐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박하면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 좀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것도 겁박이라고 봅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설명한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더라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문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동 이야기도요. 그 당시에 동선과 뭐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거 다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국민들께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대로 된 설명과 제대로 된 해명을 그동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뭐 법무부의 그런 정확한 판단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동안 해명이 없었고 제대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것 수준이지 전 사법 시스템을 믿다고 생각하고 많은 대부분의 국민과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예, 뭐 의문 제시 차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는 계파 간의 갈등이 거의 뭐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6일에 새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른 의원들을 봤을 때 홍익표 의원이 지금 후보에 등록을 했고 뭐 김두관, 안규백, 이원욱 의원 등이 지금 하마평에 오른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새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이 된 만큼 당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해석이 많아서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대표가 누가 됐든 당연히 그 대표 체제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뭐 아무리 이재명 대표든 뭐 그 전에 이낙연 대표든 그 대표 체제에 따라서 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도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이번에 그 부결 가결 과정에서 당원들은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지를 함께하는 동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차비한 사태를 봤기 때문에 그러한 당원들의 이런 요구를 아마 무시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원내대표께서도 사태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은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싸우고 지금 이 민주당의 가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를 마주하기를 이제 원하고 있다는 그런 당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춰서 원내에서도 이제 지도부가 꾸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선거가 바로 이 원내대표 선거다 보니 사실 누가 될지는 예측은 좀 불가능하긴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뭐 비명계 송갑성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사퇴를 했고 그리고 뭐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를 고심 중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져서요.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 내 이런 계파 갈등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네, 비명계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당 지도부 전체의 사퇴를 예상을 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당 지도부는 그대로 있고 그 원내 지도부만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냈는데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뭐 검찰과 정부만 비판하는 입장을 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
당대표직을 유지를 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롭게 친명계로 지도부를 꾸려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의미로 비춰졌었는데요. 예.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옥중 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거론되는 원내 지도부도 다 친명계 인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에서는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 뭐 또 그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지금 좀 분위기가 험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목소리를 좀 내기는 힘들지만 총선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와 좀 선긋기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개인 비리를 막는 데에 당을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커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뭐 분당이나 탈당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생각하기로는 친명계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내 혼란스러운 상황 짚어봤는데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좀 국정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6주 만에 다시 40%대로 올라섰거든요. 여론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지금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그 영향은 아마 순방의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우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닷새 동안 41개국 그 방문 릴레이 회담을 하면서 일정을 꽉꽉 채워서 그 순방을 도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유엔 기조 연설을 통해서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 그리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한 수사 절차였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47%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도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개인형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 요인 짚어주셨는데 지난주 대비 한 3.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긍정에 대한 이제 비율이 보통 이제 5에서 1에서 5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정입니다. 부정이 60% 가까운 공고한 콘크리트 부정은 지속적이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3, 4포인트 정도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방의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가려진 측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 가까운 이런 콘크리트 부정이다. 근데 이거는 정부 여당이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무슨 말을 하고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국민이 믿지 않고 부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3% 오른 거 그거 갖고 즐거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주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재직 시절에 회사 지분 처분 과정을 놓고서 당초에 해명과 달리 신우이에게 본인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꼼수 파킹이다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 후보자는 주식수를 착각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김행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프레스 프렌들리 뭐 행보를 보이면서 조금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예. 지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백지 신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백지 신탁을 하면 금융기관이 이제 처분을 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예. 신탁받은 회사가 결정을 할 일이지 그것을 이제 뭐 가족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이제 김행
그 후보자가 이제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보자가 청문회 때 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자신의 경영 관계에 대해서 뭐 위키트리나 뭐 소셜홀딩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라고 한 만큼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김 후보자는 뭐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안내한 대로 했다. 이게 신우이한테 돈도 안 주고 명의를 옮겼다가 다시 찾아와야지 파킹 아니냐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주식 매매 거래서랑요, 그 통장이랑 다 제출하시면 명백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 나와 싸우기에 바빠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나와 계속 싸우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지금 김건희 여사와 뭐 잘 모른다, 2번밖에 안 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속속들이 여러 가지 증거와 사진들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실제로 SNS에 김건희 여사의 SNS 가서 뭐 가슴이 벅차오른다 등의 뭐 이런 이야기까지 쓴 것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꾸 김건희 여사와 자기 2번밖에 만난 적 없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본인과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지 신탁 같은 경우도요. 본인이 몰랐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저도 제가 청와대 근무해서 알지만요. 매년 주식 신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지 신탁을 안 했는데 신우이한테 줬는데 그걸 본인이 모릅니다. 그러면요. 국무위원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도 못하는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몰랐다는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의 자격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적어도 도덕성과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명확히 판단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등 각종 정치권 소식,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위원,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